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떨리네요.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끝까지 말 끊기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잘해볼게요.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초, 중, 고 학생이 한 어느 정도 있고 누군지 한 번만 좀 알아볼게요. 초등학생이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중학생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예. 그리고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주세요. 고등학생? 네. 저도 이제 막 수능을 끝나고 이제 대학교에 막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참 긴장의 연속이었던 고3 생활을 끝내고 이제 후배님들을 보니까 참 한편으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대견스럽기도 하네요. 제가 참 후배님들한테 무슨 말을 해드리면 참 이 시간이 뜻깊은 자리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내내 공부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 교훈이나 깨달음,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고리타분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학습에 있어서 초점을 둔 성적은 한 게 뭐였지? 네. 떨려서요. 네.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성적은 인내와 그리고 정직과 노력의 합이다.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를 실천하는 게 솔직히 엄청 어려워요. 최고 어려워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만약 이거를 실천하게 된다면 그 놀라운 결과는 성적표를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인내. 인내는 끈기 있게 열심히 인내 있게 딱 절제하면서 다른 요소들을 절제하면서 끝없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인내를 생각할 때 절제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절제를 하려면 항상 제거 요소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려면 제거 요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거 요소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가지만 생각해냈거든요. 제거 요소를.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업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거해야 할 요소는 우선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우선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이렇게 할 거 없을 때 계속 보게 돼요. 아니면 공부하다가 말고도 누구한테 카톡 왔나? 페이스북 한번 봐도 되나? 이렇게 손이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집중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최고로 중요한 거거든요. 집중을 계속하면서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집중력을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쉴 때도 그냥 차라리 스마트폰 안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그냥 푹 쉬는 게 훨씬 정신 상태에 좋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쉬거나 그러면 절대 그거는 휴식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고3 끝까지 피처폰을 썼고요. 그 장점은 저도
아주 혹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친구들은 스마트폰은 사용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학생들은 PC방, 그리고 여학생들은 드라마,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이런 놀이감도 좀 제거해줘야 돼요. 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싶으면. TV 보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PC방은 특히 제가 고3 때 느낀 건데, 애들이 점점 수능이 한 100일 남겨지고 50일 남겨질수록 PC방을 더 자주 가요. 불안하고 참 뭔가 합리화시킨 거죠. 자기 자신을. 그냥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에도 솔직히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좀 휴식을 취하거나 그냥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더 현명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솔직히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제거해야 할 요소는 당연히 이성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 친구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거는 정말로 사탄이에요, 사탄. 물론 나는 너무 악한 존재라서요. 그래서 물론 나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잘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합리하고. 절대로 이거는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이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고3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면서 서로 막 욕을 해대면서 헤어져요.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했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 이러면서 서로 그냥 정말로 최악의 존재들이 돼버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절제해야 하는 요소를 이 밖에도 솔직히 많죠. 제가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공부는 의지라고도 많이들 보시죠. 근데 의지는 진짜 길어봤자 한 달? 진짜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공부는 그런 주변의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주변에 나는 이성 친구가 지금 없고 PC방 드라마를 안 가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고 그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 의지만 갖고서는 좀 단기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절제 요소를 좀 제거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좀 이렇게 공부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가 재밌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보통은 아닙니다 이러실 텐데, 맞아요. 공부 재밌어요. 왠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제가 TV도 안 보고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PC방도 안 가고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냥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공부 말고 딴 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 10시간을 해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고등학교 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그냥 10시간 동안 있어봐라 하면 절대 그렇게 못 있어요. 지루해서. 그건 고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재밌어요. 근데 그런 재밌는 요소들을 없애면 결국엔 삶에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공부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공감이 안 가시나요? 그리고 제가 또 인내 다음 정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제가 여기다 정직을 넣는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정직이란,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을 받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하고 많은 성적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아주 높은 성적을 받고, 공부를 적게 하면 낮은 성적을 받는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지, 좀 요행을 바라고 공부를 하는 건 전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는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절제 제거 요소 했어요. 그리고 정직해졌어요, 마인드가. 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성적이 잘 오른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단기간만 하면 이건 다 소용없어요. 그냥 계속 고3 수능 볼 때까지 딱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말들은 대충 이해가 되셨겠죠? 이거 뭐, 공부가 재밌다 그러고 제가. 그럼, 이제는 제가 그럼, 대충 이런 공부할 때 마인드를 대충 공부 자세를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했던 약간의 스타일, 방법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까요? 제가 여기는 이렇게 써있죠. 상위권 성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나만의 학습 방법. 그래서 제가 3가지로 나눠봤어요. 제가 과목별로는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방법 중에 좀 괜찮은 걸로 선택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스탑워치 뭔지 아시나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시각도 표시되고 자기가 카운트를 누르면 초가 계속 올라가서 시간이 딱 정립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공부를 딱 하는 시간만, 화장실 가는 시간, 그리고 또, 잠깐 전화 받는 시간, 잠깐 이렇게, 공부 말고, 딴 거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 카운트 재는 걸 꺼요. 그리고 오직 공부만 할 때만 공부 시간을 체크해요. 오직 공부할 때만 공부 시간을 체크해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에 나는 한 3시간 나왔다? 3시간 나왔구나. 이렇게 됐고, 화요일에는 3시간 반. 올랐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수요일에 막 2시간이 됐으면, 이날은 공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탑워치를 결국 자기가 자기 전까지 공부 시간을 재서 어디다가 적어놔요. 저는 플래너에다 적어놓거든요. 계획서 거기 밑에다가 적어놔요. 그러면 자기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딱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날들과 비교해서 난 이날은 좀 공부를 못했네, 이날은 좀 공부를 많이 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스탑워치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정말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켜놓고 있으면, 스탑워치를 켜놓고 있으면 집중을 우선 하게 돼요. 자기가 공부 시간을 재고 있는데 딴 생각이나 다른 짓을 하게 되면 또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오로지 우선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다른 남들과 기준이 돼서.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래너를 써라 해요. 플래너가 그 계획서인데요. 계획, 하루 날짜 말짜마다. 저는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해야 할 양의 공부를 우선 대충 적어놔요. 아주 정확하게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한, 수학 2단원 정도 문제를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 대충 적어놓고, 영어 모의고사. 중학생들은 모의고사 아시려나? 영어 모의고사를 한 3회 풀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영수 사과 이렇게 해서 다 적어놔요. 그리고 이런 건 대충 적는 거예요. 괜히 여기다가 괜히 시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감안하고 이렇게 대략적이게 보는 거지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치 적고 또 하루치가 있거든요. 하루치 1일별 계획은 그날 아침에 써요. 전 그날 아침마다 그날 아침에 저는 만약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 모의고사를 풀고 10시부터 몇 시까지는 국어 오답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간을 딱 명시해서 하루하루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제가 만약에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과학 공부를 하고 7시부터 한 9시까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과학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이 야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만약에 6시부터 7시까지 과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아야 너 잠깐 이거 핸드폰 게임 한번 할래? 하고 꼬드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막 자기가 좀만 너무 졸린데 좀 잘까? 이러고 싶기도 하고 좀 딴청 좀 피우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해놓은 게 없으면 그냥 너무 마음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냥 자거나 놀거나 그냥 시간을 소비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적어놨다 그러면 난 1시간 동안 6시부터 7시까지 과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꼭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이 생겨서 웬만하면은 딴짓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집중을 잘하게 해주게 하는 그런 장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게 시간별로 다 적어놔요. 하루를. 근데 이걸 다 맞힐 수가 없어요. 솔직히 거기서 한 80%? 잘하면 80%, 진짜 너무 잘했다 그럼 90%, 보통 한 6, 70 막 이러고 그런데 이거를 하는 진짜 이유는 너에게 이 시간은 이걸 공부해야 되니까 딴짓하면 이걸 못해. 그러니까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거를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플래너는. 전 그런 용도로 많이 썼고요. 그래서 플래너 꼭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쓸모있게 한 건데요. 스터디. 이게 뭐 국어 스터디, 수학 스터디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스탑워치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했다 공부를 저는 플래너에 적었다고.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을 스터디를 골라요. 한 4명? 많으면 4명, 5명? 그리고, 일주일간 50시간 채우기. 이렇게 명제를 딱 해놔요. 명제를. 그러니까 딱 이렇게 목표를 세워놔요.
그러면 스탑워치 시간으로 50시간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자기가 6시부터 12시까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했다 치면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오면 5시간 막 20분? 진짜 많이 나오면 5시간 30분 막 진짜 많이 나오면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막 4시간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기가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6시간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한 건 3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 반일 수도 있고 4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건 진짜 해봐야지 자기가 진짜 공부를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알게 되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50시간을 해요.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쳐서 50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못했다. 그러면 5,000원씩 걷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5,000원 좀 큰 돈일 수가 있죠. 좀 아깝기도 하고. 근데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별로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까우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50시간 채우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목표는 이렇게 잡았고요. 일주일에 50시간. 그리고 또 작게 세부적이게 할 때는 평일에는 저희가 고등학생은 보통 한 6시부터 한 12시까지 자습시간 정도가 있거든요. 10시부터 12시. 그러니까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공부한 게 4시간 이상. 주말에는 10시간 이상.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일에 만약 월요일 날 5시간 했다. 그럼 성공이에요. 화요일 날에 4시간 했다. 성공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에 3시간 했다. 그러면 이거는 1,000원 내요. 1,000원 내요. 이런 일일은 1,000원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전날에 12시간 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근데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에 9시간밖에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1,000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일 공부량과 그 총 공부량을 합쳐서 이렇게 벌금을 내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평일에도 4시간씩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6시부터 12시까지니까 평일이. 그리고 주말에도 이렇게 10시간씩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시간을 정해 놓으면서 너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꾸준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수능 끝나고 여행 갈 때 같이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결국 이렇게 훈훈하게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이런 스터디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또 팁 좀만 더 제가 원하는 거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던 저만의 약간 특별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을 처음 뵀어요. 수학 선생님이 저를 딱 인도해 주시고 다락방을 해서 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처음으로 이렇게 가면서 영접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학교 생활을 참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애가 참 귀엽죠. 그리고 뭐 질문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성령 인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으면서 성령과 어떻게 정말로 함께하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그 복식 호흡이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딱 이렇게 호흡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뱉을 때는 그 흑암 세력들을 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들을 다 이렇게 내뱉게 해달라고 내뱉어요.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공부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좀 집중이 안 될 때, 저는 그랬거든요. 좀 집중이 안 될 때 했어요. 너무 공부 오래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가 꼭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잠시 스탑워치를 잠시 꺼두고 잠깐 이렇게 앉아서 복식 호흡 이렇게 한 5번 정도 하면 뭔가 기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도 더 잘 될 수 있고요. 이런 거 참 추천할 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어색했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게 뭔가 어색하고 좀 이게 정말로 그런 걸까? 괜찮을 걸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들어주세요. 제가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생명과학 2 내신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주관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주관식 답이 분명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분명 생각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념해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분명 이 문제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갈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 한 문제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정말 구걸했어요. 제발 저에게 이 내신 시험이 너무 중요한데 1등급 안 받으면 저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키읔이 생각나더니 갑자기 캐로로 아닌데 켈빈 회로 이러면서 제가 켈빈 회로라는 주관식을 딱 적었던 기억이 생각나는데 맞았어요.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정말로 저는 하느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만약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만약 그러시지 아니더라도 이런 거 뭐였더라? 근데 너무 안 알려주셔도 너무 이렇게 체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으면 하느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너무 놀랬다니까요, 저 때. 그리고 여기 참 질문들을 제가 목록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모의고사와 내신 고등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따로따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내신은 좀 암기할 게 많고 모의고사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얕은 지식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떻게 이거 따로따로 준비하냐. 맞아요. 근데 고3 때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 같이 준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건 맞아요. 내신 잘 받는 애들이 모의고사 잘 받고 모의고사 잘 받는 애들이 내신 잘 받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신 공부할 때 그냥 내신 공부 쫙 해버리고, 솔직히 별개가 아니에요. 수학 같은 건 그냥 거의 일맥상통하고, 국어 같은 경우도 내신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사고력 측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꽈서 만들어요. 그리고 거의 다 그런 국영수사가 다 그렇게 좀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이해와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요즘 내신에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내신이 암기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신은 암기가, 물론 암기가 좀 있긴 하겠죠. 근데 공부가 암기가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신 공부에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내신 공부할 때, 모의고사 공부해서 그냥 수능이나 잘 받겠다.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다 후회하세요. 나중에. 다 후회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닥치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신 기간에 일주일 동안을 내가 만약 100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걸 만약 모의고사만 준비했으면 60시간밖에 못해요. 결국은. 그런 좀 풀려요. 자기는 난 내신 안 하니까 뭐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평소대로 그냥 이렇게 약간 놓여진 마음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신 공부를 100시간 하는 게 모의고사에도 더 도움이 돼요. 차라리 내신 공부를 더 빡세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신 공부할 때는 내신하고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또 모의고사 또 열심히 하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절대 한 개만 파서는 안 돼요. 나중에 다 후회해요. 나중에. 그리고 또 3월 모의고사 그게 수능 점수냐 이렇게 또 물어보셨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3월 모의평가는 이제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러니까 떨어질 사람들도 높은 데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떨어지고 밑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요. 이제부턴. 근데 이게 왜 성적을 올리기가 참 어렵냐 하면 이런 자기가 공부하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태도? 그리고 자기가 원래 한 공부를 4시간 했다. 하루에. 그러면 원래는 공부 잘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6시간을 해야 된다고 치면 자기가 4시간 공부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4시간에서 6시간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온 여태까지의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곳에 들었는데 어떤 반수하는 반수 형이 있는데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 정말 그냥 아예 자기를 놔버리고 아예 그냥 최대한 최고의 학습 효과가 나오도록 자기를 맞춰버렸대요. 오직 공부만 100일 동안 반수 아예 이번에 실패하면 그냥 집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망한다 이런 절실함을 갖고 정말 오로지 공부에만 맞춰서 그냥 공부를 했대요. 그 형이 근데 처음에 원래 인천대를 그 경기도 쪽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100일 동안 공부해서 성균관대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는 저는